네, 이번에는 머리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 표에서 우리 머리형 5번, 6번, 7번 보실 수 있는데요. 머리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수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정보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5번 유형을 보면 굉장히 똘똘해 보이는 이미지잖아요. 똘똘해 보인다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머리형이다라는 걸 뜻해요. 이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할 때 가능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를 좁고 깊게 아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놓치는 게 하나도 없이 깊이 많은 걸 알고 싶어 라는 게 이 5번 유형의 특성이에요. 6번 유형은 착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머리형인데 착해 보인다. 또 매치가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머리형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에 착해 보인다라고 하면 뭔가 가슴형이 떠오르시죠? 네, 맞아요. 가슴형이 좀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뭔가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걸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놓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7번 유형은 장난스러워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머리형인데 장난스러운가? 또 싶으시잖아요. 7번 유형은 본인이 정보를 수집을 할 때 이렇게 깊이 파는 게 아니라 얕게 파요. 재미있는 정보. 내가 생각했을 때 재미있는 것들을 조금씩 다 알고 싶다. 나는 조금씩 다 경험해보고 싶어. 라는 게 7번의 가장 큰 마인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어서 본인은 너무 장난스러운 재미있는 그런 삶을 사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렇게 머리형적인 요소에 장형의 행동력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정보를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8번이나 9번 옆에 있는 뭔가 이런 장형의 요소를 함께 쓰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5번, 6번, 7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5번 유형이에요. 5번 유형은 딱 그림 보시면 똘똘해 보이죠,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볼 때 알기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실행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강아지를 키운다고 하면 강아지 키울 때는 강아지 키워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머리형들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슨 시간? 내가 강아지에 대해서 알 시간. 그런데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보고요. 실제로 강아지는 안 키워요. 근데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형의 특성이에요. 관찰만 하지 실제로 끼어들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랑 되게 못 지내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수집한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내 걸로 만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혼자 강아지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런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그런 걸 되게 필요로 하세요. 자, 5번을 보셨고요. 이번에는 6번 유형을 볼게요. 자, 6번 유형도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6번 유형 굉장히 바쁘죠. 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책임감 보이세요? 엄청나게 큰 책임감이 돌처럼 짓누르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걸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게다가 준비도 많이 합니다. 6번 유형은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이 불안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준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되죠. 세상에 정해놓은 이런 규칙?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고 성실하게 다 해내야지만 마음이 놓입니다.
아까 가슴형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들에게도 욕먹지 않을까? 사람들과 내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6번은 이런 말로 표현을 해요. 근심 걱정이 직업이다. 항상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요. 제가 6번 유형인데요. 그래서 걱정이 되게 많아요.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밑에 바닥을 봅니다. 엘리베이터의 바닥을 봐요. 왜 보냐면 바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다 근심 걱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고 나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유형은 자기 스스로 혼자서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잘 살아가는 유형인데 자기만 이렇게 성실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걸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서 자기가 인생에서 결정해야 되는 답들을 남들한테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남들한테 물어봐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너의 의견은 어때?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데 사실은 6번의 답은 다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인데요. 7번은 현실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런데 너무 즐거워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는 즐길 것이 너무 많거든요. 기타도 쳐봤다가 카메라도 배워봤다가 운동도 해봤다가 여행도 다녔다가 이 세상에 할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호기심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이런 사람들인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모든 유형이 다 이렇게 양면이 있잖아요. 7번 유형은 이렇게 인생을 재미있게 살지만 끝까지 하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 벌리는 거 진짜 잘해요. 막 여기서 새로운 일을 나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일 벌려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일이 이제 좀 지루해지잖아요. 좀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러면 7번은 말없이 도망갑니다. 꼬리를 딱 내리고 도망가요. 그런 다음에 딴 데서 또 그런 일을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좀 고통스러운 건 회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끝까지 무언가를 해내는 힘이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한 번 마음먹은 건 끝까지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추진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각자 어울리는 직업을 보면 5번 유형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5번 유형한테 막 사람들한테 북적북적 한 곳에서 일하라고 하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공간을 주시면 훨씬 잘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6번 유형에게 어울리는 일들은 안정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조직과 일들이 많이 변동이 없이 안정된 일, 그리고 명확한 규칙이 있는 일, 그리고 또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일, 이런 걸 참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7번 유형은요. 아이디어가 필요한 일 엄청 잘하겠죠. 놀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독립적인 일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새로 사람을 만나고 새로 뭔가를 배워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인데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7번은 규칙, 규율을 싫어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렇게 규율이 많은 것보다는 자유로운 그런 조직을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니어그램 유형에 이렇게 나를 가두어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는 이런 직업이 더 편안하겠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앤드류 하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회피하고
무시하고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애니어그램 유형을 보면 내가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고 좀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을 계기로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형별로 이제 이런 일이 어울린다는 건 잘 알겠어요. 보통 제 유형에 맞는 직업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직업을 선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좀 프리한 분이 공무원을 하기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내가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애니어그램 유행을 알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 기질과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많이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본인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려고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년기 이후의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애니어그램만 가지고 내 것만 가지고 난 이걸 선택하겠어 라고 접근을 하시면 좀 무리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번 유형, 아까 예술가적 기질이 있다, 이분들은 뭐 작가나 아니면 예술적인 일을 하시면 정말 잘하실 거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미술을 한다라고 하면 미술을 중년기 이후에 배워서 이걸로 막 성공해서 이러긴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년기 이후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기질도 중요하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걸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잘 접근할 수 있는 일, 요걸 찾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유형별 이렇게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좀 그 일 안에서 내 성격과 많이 안 부딪히는 일, 그 업무 안에서도 내 기질에서 좀 가장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일, 좀 세부적인 부분을 잘 찾으시면 이렇게 큰 직업군을 생각하시는 것보다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공무원 물어보셨잖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딱 틀에 정해져 있고 그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군이 있고 업무를 살펴보면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자유로운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